안녕하십니까. 중국 갑조리그 중계해드립니다. 오늘 16라운드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선수 5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진서 구단의 기세는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에서 첫 판을 졌는데 네. 그 이후로 현재 7연승,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주장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기전까지 포함해서 현재 13연승 중. 얼마 전에 이제 국수산맥배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진 이후로는 네. 불패의 기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부터는 패점을 안고 있지 않는데요. 좀 더 한꺼풀 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순위 알려드립니다. 2018 중국 갑조리그 장수, 샤먼, 항저우 1, 2, 3위가 된 지는 이제 몇 라운드 전부터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장수팀의 위즈잉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여자 선수로 자리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수팀의 저 4명의 주전이 워낙 빈틈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참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용병이 없음에도 현재 승점과 개인 승수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 퉁멍청 선수가 워낙 승률이 좋기 때문에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강팀으로 계속 꼽히고 있는 샤먼 그리고 수벌 항저우는 2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장시 팀 펜징까지는 이제 2위에서 5위까지를 놓고 지금 다툼을 하는 격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중위권 다툼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네, 각 팀 아직 남은 판이 많습니다. 한 10판 정도가 남아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승점을 보면 촘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단 이제 13위하고 14위는 너무나도 저 앞에 팀하고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 치저우 팀은 내년에 을조에서 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민주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11명의 선수가 출동을 했는데요. 자, 오늘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이 모두 출동을 합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전판까지 승리를 하면서 7승 1패. 일단 승률로는 모든 선수들을 다 통합해서도 가장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승률이 가장 좋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그리고 김지석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까지가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은 속기전에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사실 네. 내일 우리나라 바둑리그에도 출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속기대국에 참가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상대는 항상 속기전에 나오는 이링타오인데 오늘 그 대결도 기대는 됩니다. 네, 오늘 역시 두 판을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신진서 구단과 양딩신 7단입니다. 신진서 구단 물론 가장 이제 자랑스러운 선수지만 양딩신도 요즘 좀 치고 올라오는 선수예요. 네, 양딩신 7단이야말로 네. 원조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입단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 10살에 입단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9년 9개월 만에 입단을 한 기사예요. 네. 9년 9개월이면 사실 구구단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에 입단을 했을 정도니까 예. 보통 천재가 아니죠. 아, 그렇네요. 신진서 구단이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상대 전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성적이고요. 최근의 네. 흐름은 신진서 구단도 양딩신 7단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국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판은 이세돌 구단의 대결입니다. 바로 상대는 스웨 구단인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번 갑조리그 또 역시 바둑리그도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올 초에는 좋았거든요. 네. 동준 야겁배 그리고 또 이제 커제와 리엔샤오를 이기고 우승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JTBC 챌린지도 우승했고 좋았는데 신진서 구단에게 GS 칼텍스에서 결승전에서 졌잖아요. 아, 네. 그 이후로는 조금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진석 구단과 다른 행보를 그때부터 겪고 있다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상대는 스웨 구단입니다. 자, 이렇게 신진석 구단 또 이세돌 구단의 두 판을 준비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진서 선수가 상대 전적이 많이 밀리는 선수가 없는데 예전 결과라고 하더라도 상대 전적 비공개까지 하면 4패입니다. 네. 양딩신으로서는 좀 자신 있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고생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신진서 구단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은 드디어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스웨 구단은 어떨까요? 지금 이세돌 구단은 오히려 상대 전적은 스웨에게 많이 네. 앞서 있거든요.
스웨 구단이 이제 중국 랭킹 1위도 오랫동안 했었고 또 2위 네. 자리도 오랫동안 지켰고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한테는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스웨 구단이 거의 뭐 당연히 이제 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90%가 넘는 승률을 보여줬어요. 많이 그래프를. 좋았군요. 근데 그 바둑을 역전을 당했거든요. 아, 과연 네. 과연 그 데미지에서 벗어날 수 네. 있을지 그걸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신진서 그리고 스웨에게 서력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5명의 한국 선수들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까요? 16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판으로 넘어갔네요.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 용원 항저우의 신진서, 출칭의 양딩신입니다. 양등신 실단 제가 아까 이제 천재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세계 최연소 입당 기록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조은현 구단이 이제 49살 때 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50 몇 년 전에 56년 전에 있었던 기록. 근데 양등신 칠단 같은 경우는 1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렇네요. 뭐 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등신 칠단의 그 입단 기록도 대단한 기록이고 또 하나 기록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제 만 14살이거든요. 네. 그때 중국의 본격 기전인 이광배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빨리 두각도 나타낸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네. 굉장히 잠잠했다가 이제 작년, 올해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신진서 구단도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바둑계에서 최고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첫 타이틀 획득이 2015년 그 초겨울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해설을 해서 아주 선명하게 네. 기억이 나는데 그 레츠런 파크배에서 네. 김명훈 선수에게 이기면서 그때는 두 선수 모두 신예였기 때문에 둘 다 기회가 참 어렵사리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네, 대회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신진서 구단이 만 15살 때잖아요. 네. 근데 그 신진서 구단보다 더 빨리 타이틀을 획득했던 사람이 양딩 신칠단입니다. 참 중국은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재 기사로 입단을 하고 반짝 두각을 나타내다가 잠잠해지는데 언젠간 다시 한 번은 수련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당이페이 구단도 어렸을 때 이제 세계대회 결승 진출했다가 한 5년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나타나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네. 농심 신현부에서도 이제 연승 가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딩신도 그런 그 당이페이하고 아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청자분들에게는 많이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도 내공을 계속 다지고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수부터 3-3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은 는수로 이제 날일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느는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1번 이제 미는 게 있겠고요. 또 한 칸 띄는 수법도 있고 또 이렇게 날일자 하는 수법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둡니다. 네. 지금은 셋 다 가능한데요. 네, 날일자로 날일자를 선택을 하네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날일자를 선택을 하면 보통 이제 손을 빼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지금 좌상기를 뒀잖아요. 원래 예전 이론으로는 어딜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악이 당연히 아닌가요? 우악이죠. 네. 예전 이론으로는. 이게 왜냐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귀를 뒀다고 쳐도 다음에 100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 세력이 말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하변 쪽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아기를 두고 하변을 이렇게 사면성을 펼치면서 모양을 펼치는 것이 예전 이론인데 요즘은 또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리고 이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학의 정석. 지금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요즘에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으로 저희들 표현으로는 돌려봐요. 돌려보면은 인공지능이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아마 또 어느 정도 연구는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양댕싱 7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중국 기사들은 절해를 이용해요. 그리고 한국 기사들은 요즘에 이제 엘프고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보통은 네. 네,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네. 엘프고를 많이 사용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사들은 딥젠고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 기사들은 그 CGI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역시 요즘에는 인공지능 또, 대회에 나왔던 네. 프로그램이죠. 근데 요즘엔 좀 잘 대회 안 나오던데 아무튼 대만 기사들은 이제 CGI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신기하게도 사람의 게 기풍이 있듯이 인공지능도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면서요. 보는 관점도 승률 퍼센티지도 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은 삼삼 파는 걸 좋아하는 인공지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공지능은 삼삼을 또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 똑같은 장면에서는 예전에 예를 들어 삼삼을 팔 때도 있었는데 네.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로는 안 파는 그 인공지능도 있고요. 뭐 어쨌든 아쉬운 건 인간이니까 인공지능이 해보는 걸 다 따라가 보려면 바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자, 흑이 다시 한번 삼삼을 팝니다. 이제는 역시 이 우상기 걸쳐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 쪽을 막은 거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바둑 배울 때는 이렇게 늘 모양을 펼치는 쪽으로 막으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게 계속 달라지니까. 지금은 단언하기 어렵죠. 네. 만약에 지금도 뻗는다면 흑은 계속 나를자로 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는 그냥 백 잡고 싶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좌변적으로 흑돌이 6개가 너무 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모양이라면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백 잡을 것 같은데요. 실전은 늘어서 흑의 다음 수 운수를 물어봅니다. 밀었네요.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네. 바로 예전엔 거의 젖혔는데 요즘엔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이렇게 느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빼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석전머리를 맞게 되면 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해두고 손을 빼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뒀다고 치고요. 이때는 석전머리를 맞더라도 똑같은 모양인데 끊었을 때 흙이 밑으로 친 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전투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위로 단수 치거나 또는 그냥 늘거나 해서 이 전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손을 빼는 것은 석전머리 맞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두고 받을 때는 손을 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계속 받아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이 모양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치고 요즘 물론 이렇게 뭐 모양을 펼치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됐다고 가정을 해도 제법 이게 한쪽으로 좀 편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는다면 흑도 우상기 쪽을 바로 받아주지는 않겠죠. 협공을 한다든지 협공을 할 어떻게든, 수도 있죠. 예. 네, 손을 타이트하게 빼네요. 예. 가겠죠. 양걸침을. 네. 예전에는 또 이렇게 양걸침 당하지 말라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예요. 날일자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손 빼고 양걸침을 허용하는 바둑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젖혀놓고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형태 자주 보셨죠? 네. 이렇게 두고 눈목자거나 또는 이렇게 위로 두 칸 상변 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흑이 못할 게 없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1, 2년 전까지는 없던 형태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이후로는
유행을 타고 있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뭐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걸침 당했을 때 이렇게 입구자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삼삼을 네. 이렇게 파이게 되죠. 이 모양은 아무리 봐도 흙이 저는 별로라 예전부터 이제 이쪽을 붙이던 반대쪽을 붙이던 붙이고 늘어야 된다를 항상 주장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절대 입구자를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입구자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유일하게 의견이 맞는 게 그 정도 같아요. 인공지능하고는. 워낙 힘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역시 입구자가 나오진 않았고요. 예, 인공지능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 스피드. 좀 발르린 수는 두지 않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아주 타이트한 스타일의 수들을 많이 둡니다. 좀 느슨한 수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바둑이 완벽하게 이겼을 때는 좀 느슨하게 두기는 하는데 초반에는 느슨한 수보다는 아주 치열하고 타이트한 수를 많이 둡니다. 자, 요즘에 또 사라진 정석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끼워 네. 있는 수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형태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네요. 본지 오래된 네. 것 같네요. 몇 년 됐죠. 네. 거의 대부분 젖히고 경우에 따라는 또 이렇게 느는 사람도 있어요. 늘고 네. 들어올 때 예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막지 말라고 그래 배웠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받지 말고 이렇게 호구 치라고. 물론 이제 모양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여기를 늘고 밀 때 오히려 이제 축이 좋을 때 이렇게 끊어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끊더라도 뭐 빵단해서 물론 이 축이 흑이 좋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이 있는 것, 1번 있는 것, 2번은 여기 붙이는 것.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인간 세상에서도 가끔 나오던 수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호구 치는 거. 네. 이것도 요즘에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호구가 여기 호구 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수법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 붙여갑니다. 지금 상변의 가치가 크다고 봤고요. 여기서 손을 빼요. 뺍니까? 이 장면에서 손을 빼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뭐 아무리 요즘 대세가 정리하지 않고 손을 뺀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상기는 돌들이 직접 맞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손을 빼는 건 처음 봤는데요. 일단 그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젖히면 그때 이쪽 젖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흙이 먼저 두더라도 네. 별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요. 아니면 조금 전 보여주셨던 귀를 가져가는 것 말고도 상변을 다시 차지할 수도 있을까요? 100이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찌르고 젖히는 형태의 정석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태가. 부분적으로는 호각일지라도 배석이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좌상기 쪽에 백이 벽을 만들었는데 흙이 먼저 상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벽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나중에 또 이쪽을 끊고 싸우는 것도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죠. 이런 형태라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배석에 따라서 네. 뭐 군대 용어로 친다면 배치 정도 될까요? 그렇죠. 주변 돌들에 네. 따라서. 그 주변의 돌들에 따라서 이 모양이 항상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정석 선택은 상변의 흙돌이 가면 재미가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예 손을 빼고 붙이고 젖히는 수법. 자, 요즘엔 역시 이 날일자도 없죠. 뭐 마치 공룡처럼 네. 멸종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5대5를 말하고 있네요. 역시 이 붙이고 젖히는 수도 제가 아까 그 치열한,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수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저희 사람들은 거의 그냥 벌리거나 또는 날일자고 받을 때 두 칸을 벌리거나 하는 수를 많이 뒀는데 그랬죠. 이 수는 이제 잊고 나서 100이 넘을 때 밀 수도 있는데 호구를 쳤단 말이죠. 네. 이것은 이을 때 가끔 또 넘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이걸 두면은 하나 치받아 두고 이렇게 잡아서요. 이런 식의 진행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호구를 쳐서 단수를 쳐달라 이제. 단수를 치면 있겠다. 그러니까 이을 때 100이 넘을 수도 있지만 단수 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없애버린 거예요. 순서를 약간 틀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갑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귀를 잡더라도 여기 단수 한 방이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여기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귀를 100이 약 한 10여 집 정도 만들었지만 흙의 바깥쪽도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당장의 실리보다는 전체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신진서 구단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밀었다는 것은 귀를 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귀를 늘 거면 보통 그냥 늘죠. 그렇죠. 이제 100은 밀어갈 텐데 밀게 되면 또 이제 하변의 폭이 좋기 때문에 하나 밀어두고 선수를 잡고 지금 손을 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곳은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은 상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그쪽을 가네요. 바짝 다가갑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쪽을 끊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어떻게 싸우더라도 100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싸워도 100이 너무나 괴로운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단수 쳤다고 쳐도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위로 밀 수도 있고 흙이 워낙 주변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00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게다가 백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미생마가 한 개만 있어도 사실 그 반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한 노릇인데 미생마가 두 개가 있고 네. 상대는 하나도 없다면 그건 뭐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아예 젖혔어요. 네. 이것은 이제 흙은 보통 이제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쪽을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때 잡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선수로 교환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젖혔는데 잡으면 젖히고 단수 치는 걸 선수로 당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빗삼각해야 되는데 그럼 실리로는 좀 덜 당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반대쪽 중앙 쪽 단수를 하나 당하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 아픕니다. 이게 더 화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이 먼저 단수를 치면은 있게 되면은 이 단수 젖히는 걸 전부 선수로 활용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보통은 다 잊지 않고 한 점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단수를 치거나 하면은 있거나 또는 단수 쳐서 패로 버티거나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위로 단수 치는 것보다는 귀를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여차하면 나중에 100이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들여다보는 걸 다 받아주더라도 거의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잡으러 오더라도 네. 뭐 이쪽 활용도 있고 당장은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잡으러 올 수가 없는 형태예요. 거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집으로도 제법 이득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흙이 이렇게 빵 따내면 바깥쪽이 두터워서 이 변 쪽으로 흙이 꽤 이제 넓은 발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흙이 이선의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력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생길 게 별로 없습니다. 백으로서는 아낌없이 빵 따냄 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별게 없죠. 네. 미래 가치가 별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점을 빵 따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력적이진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세 점이 뭐 집으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백의 생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요석으로 보고 바로 살려둡니다. 근데 신기하게 네, 제가 잠깐 그래프를 좀 멀리 했는데 다시 보니까 흙이 이만큼 앞서 나갔네요. 약간 기울어졌고요. 약간 정도, 예. 네, 한 뭐 5에서 다시 또 100이 따라가고요. 그게 아마 이 자리를 좋은 자리를 상변에 흙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둔 만큼 이제 흙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붙이는 손은 역시 이제 여전히 좌변 쪽으로 흑도를 좀 편중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호구를 친다던가 하면 젖히는 것까지 아낌없이 할 거예요. 이걸 늘더라도 이교환까지도 할 겁니다. 이으면 좌상기처럼 이제 젖히는 수를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네. 백의 입장에서 아주 즐겁고,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점을 잡는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밀 때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3선 정도는 사실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통 이제 3선을 흙이 계속 늘고 백이 중앙을 밀면 둘 때마다 두 집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네. 백도 뭐 중앙 쪽으로도 값어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다만 이제 4선을 밀어주면 한 번에 석 집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아예 활용당하기가 싫다라는 뜻으로 그냥 늘었고요. 여기 젖힌 수는 손을 뺀다면 백 여길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끊지 못하니까요. 끊어도 바로 잡히니까요. 네, 또 이렇게 막더라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끊을 수가 없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살리려면 연결을 하거나 또는 막아야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젖히는 수를 전부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아주 이상하죠. 똑같이 돌이 7개씩 있는데 흙은 그냥 뭉쳐져 있네요. 뭐 집이 한 집도 없잖아요. 네, 백은 모양도 좋고 이거는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막아야 돼요. 막고 때 젖히는 건 무섭지 않나 보죠. 이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네. 또는 이렇게 변을 꼬부려서 괜찮을 거고요. 배은진 사단이 말씀한 여기 젖히는 거 말씀하신 네. 거죠? 예. 이것은 이제 끊어만 주면은 물론 석점을 잡아서 아주 이상적인데 지금은 끊지를 않고 이 한 점을 잡습니다. 각생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단수를 치면 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돌파는 했지만 흙은 5집을 지켜냈거든요. 네, 그리고 좌변도 다 돋고 하변 쪽으로도 나중에 들여다본다거나 또는 끊는 축이 좋아지면 끊는 것도 노릴 수 있겠고요. 끊었다 뿐이지 별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죠. 네, 가끔 이제 그런 모양은 있어요. 이쪽을 젖히고 이걸 둘 때 꽉 있고 늘거나 해서 나오는 모양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 좌상기 쪽이나 변 쪽에 백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흑도를 괴롭히면서 모양을 크게 펼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뚫어도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좌하기 쪽에서 실리로만 아주 커다랗게 손해를 본 꼴이죠. 그래서 지금 손을 빼고 굉장히 독특한 수법을 뒀어요. 어깨를 짚었나요? 방향은 사실 상변 쪽이 될 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자리는 워낙 좋아요. 흙이 네. 먼저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거나 한다면 이 돌과 간격이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집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고 또 좌상기에 있는 백돌도 슬쩍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깨를 짚었고요. 지금 미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중앙으로 밀 수도 있고 변으로 밀 수도 있는데 변으로 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치고 또 밀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또 늘었다고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젖히거나 또 이렇게 막는 모습이 백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흙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거북해 보입니다. 이 우상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을 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게 된다면은 네. 막았어요. 늘게 된다면 네. 이쪽을 밀어두고 2선 날일자를 하겠다. 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아예 막아버렸어요. 최대한 우상기 쪽으로 돌을 안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예 막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모양은 여기 두 점머리 당하면 흙이 네.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흙이 먼저 두 점머리 두드릴 수 있었는데 왜 못 두드릴 뒀을까요? 수도 있었는데 네. 끊는 게 싫었다는 얘기일까요? 흙이 막 끊긴 상태에서 먼저 두긴 한데 좌상기 벽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요. 쉽게 이렇게 젖히더라도 다음에 계속 젖힐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막아둔 것이 뭐 큰 이득은 없다라고 본 걸까요? 아무튼 좀 간명하죠. 그냥 느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돌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또 이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네, 초반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한 차례 접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승부처는 상변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우상기 쪽으로 젖혀가면서 실리 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초반에 네. 이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붙였을 때 백이 일반적으로 여기를 찌르고 이을 때 젖힌다는 이야기를 많이 계속했어요. 초반에.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상변에 흙이 먼저 돌이 오게 되면 백이 또 미생마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젖히고 단수를 한 방 치고 이어서 상변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배석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네. 그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바둑이라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항상 늘 똑같이 두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이렇게 꼭 지금까지 알려진 정석뿐만이 아니라 바꿨다는 건 신진서 구단이 지금 자신감이 꽤 올라 있다는 그렇죠. 그런 증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날씨 좋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뭐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네. 자, 자, 바라던 대로. 네. 네. 자, 이제는 여기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여기 젖히게 되면은 집으로도 클 뿐더러 우상기 흑돌이 이제 미아가 돼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젖혔기 때문에 완벽이죠. 네,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네. 살아있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백이 손을 빼면 이런데 끊게 되면 백이 잡히게 되죠. 이러면 반대로 백이 꽤 우변이 몰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정석 있잖아요. 옛날 정석이에요. 날일자 걸치고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을 때 네. 이렇게 벌리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태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손을 뺐네요. 세 점 줄 수 있을까요? 끊으면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있나요?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네. 예, 만약에 바깥쪽 뒀다가는 단수 치고 이면 안 되니까. 실리 손실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네요.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꼬부려서 백이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 한 점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때 이렇게 잡겠다. 그런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끊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환할 필요도 없겠고요. 네, 그러네요. 근데 먼저 끊을 필요는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백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끊어놓은 게 대학수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끝내기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흙은 밀어갔는데요. 밀었어요. 이 수는 두기 쉽지 않은 곳인데. 속수 중에 속수잖아요, 원래. 네. 예를 들어서 백돌이 여기 있을 때도 이 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붙이거나 끊거나 뭐 우변에서 다가서거나 하면
우변에 이 백돌이 다채로운 뒷맛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을 때도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변에 백돌이 없음에도 이쪽을 밀었어요. 봉쇄당하는 게 싫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봉쇄를 당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없다고 치고요. 백이 이렇게 꽉 막았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뭐 돌이 하나 더 왔다고 치겠습니다. 일단 네. 호구 정도 더 왔다고 치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활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쪽 저쪽 당하는 것이 좀 아팠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끝내기로는 꽤 당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고 잡으러 가는 건 당장은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궁도는 꽤 넓어 보입니다. 살아있는 거로 보이는데 네. 그냥 봉쇄당하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기 미는 것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정말 하기 싫은 교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주 속수 중에 속수인데 하나만 밀어두고 손을 뺐습니다. 이게 막히는 게 싫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흑의 입장에서 뭐 아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이곳은. 네.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안형을 만들 수도 있고 집으로도 득이고. 이 자리도 괜찮은 자리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 둘 때 가끔 양수 겸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뭐 일거양득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한 수로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군요. 장기 세대가 아닌 거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좌변의 모양도 만들면서 상변의 흑돌과 연결고리도 네. 만들면서 또 좌상귀의 백돌도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수로 보입니다. 백의 날일자에 흑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뭐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짠수, 짠내 나는 수. 소금보다 더 짠 수가 나왔네요. 어차피 계속 공격하려면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네, 역끝내기 하는 느낌으로 뻗어둡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변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돌이 오면 좀 급소가 약간 남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지금 보강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 칸 띄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데를 붙일 때도 백에게 전부 도움이 됩니다. 상변도 지키면서 좌상기에는 백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한 수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득을 보고자 하면 차단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아, 흑이요? 네. 뭐 예를 들어 차단해서 백이 쉽게 빠져나가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공부에만 둔 꼴이기 때문에 싱겁죠. 잡으러 가려면 원래 이런 데 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호구 치면은 잡으러 가려면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찝는 것도 선수고해서 어지간해서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거나 하면은 바깥쪽 탈출과 여기 붙여서 사는 것이 거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사는 네.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을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뒤늦게 꼬부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수도 이제 게을리하면 반대로 백이 이런 데를 날일자를 어깨 짚어 나가면 상변의 흑돌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우하게 흑돌도 네. 압박하면서 우변도 넓히고 게다가 또 여기 밀어둔 수가 백에게는 아주 좋은 대학수가 네, 됐어요. 그렇죠. 엄청난 악수가 네. 됐죠. 이 밀어둔 수가.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흑이 여기를 두게 되면 집도 많이 늘어나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일자까지가 전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계속 늘어나고 우상기 백돌도 미생마로 계속 몰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의 안형이 문제되는 곳이어서 요처로 보여지는데 네. 이러면 홧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 여기요? 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100집이 된다면 이게 10집이 넘지 않습니까? 역시 바로 들어가네요. 네, 귀를 그냥 살아두긴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도 조금 느슨하긴 하지만 한 칸 좁히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냉정했을까요? 그러면 흑이 들어오는 수는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한 칸 좁힐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음은 편하죠. 네.
붙였어요. 넘겨줍니까? 근데 이게 흙이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젖히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단수 치면은 나갈 때 나가야죠. 네. 따라 나가는 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은 그냥 한 점을 잡을까요? 그러면 이쪽 단수 치는 게 있어서요. 잡고 네. 일단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실리가 크긴 크네요. 네. 하지만 밑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도 약간 남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 이 판단이 어떤가요? 실리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하의 흙은 괜찮을까요? 백이 먼저 두면 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시달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수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네. 이런 수들은 금방 보는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판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패까지 하기엔 조금 심해 보이고 요런 정도까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판단이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받았네요. 네. 양등신 7단도 젖히는 수는 뭐 0.1초 만에 봤을 텐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속 편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흙이요. 100보다는 낮게 깔려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흙이 실리를 굉장히 잘 챙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또 큰 집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 눌려 있어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백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았다고 다 가정하고요, 그냥 쉽게. 그런데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가정하고 중앙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이런 데가 전부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6집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도 뭐 백이 이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 당하면 뭐 15집? 많이 봐줘야 20집? 20집까지 봐주긴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 뭐 흙집이 많이 말랐네요. 한 30집? 네. 생각보다 몇 집 안 돼요. 잘 뭐 땡기는 느낌은 있었는데 집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은 있었으나 정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몇 집 안 돼요. 그럼에도 흙이 초반부터 양 3, 3을 다 팠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이유는 양진신 7단의 기풍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10명 중에 8, 9명은 다 양등신 7단 같아요. 마치 선실리 그 타계인가요? 붕어빵 기계처럼 거의 비슷한 기풍이 많아요. 네. 좀 이제 특출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네. 요즘은 스위에나 리엔샤오나 커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 같고 예전에 구리 그렇네요. 예. 좀 색깔이 다르네요. 그런 기사들 네. 하고 나머지 한 10명 중에 8, 9명은 대체적으로 양등신 7단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천야오에 예전에 콩지에 네. 뭐 창하오라든지 그래도 뭐 창하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두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들이 많아요. 중국 기사들은. 그리고 계산에 밝고 네. 그래서 이 전 라운드 신진서 구단의 대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의 상대는 스웨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모양을 많이 신진석 구단이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양진신 7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서 기풍이 많이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흙은 집이 많이 늘진 않았지만 선수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백이 벌렸을 때 들어가서 백은 물론 세력을 약간 쌓았지만 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실리를 좀 챙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한 칸이라도 좁히는 게 어땠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물론 네. 신진서 구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한껏 벌렸다는 것은 우하기 흙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벌려야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는 것은 이제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약간 뒷맛도 있는 자리이긴 해요. 이 우변이 집 모양이 꽤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렇죠. 이 모양은 늘 나중에 이걸 젖히고
끊으면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네. 이어야 돼요. 젖히면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잡고 한 10집 정도 났네요. 이거는 네. 아까 막고 있고 만약에 젖혀 있는 것까지 다 되면은 6집밖에 안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백돌이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이쪽은 제가 아까 백이 2였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 15에서 20 정도 되려나 그 얘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흙집은 이제 30집, 35집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백은 상변은 약 10집이 될 테고 합쳐서 한 15집 정도는 되겠습니다. 우변까지. 네. 여기 모양이 있고 좌상기 백돌이 완벽하진 않지만 흙도 상변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쇄를 시킬까요? 아니면 백에게 약간이라도 점수를 줘야 될까요? 흙에게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운 모양 같긴 하거든요. 그럼 흙은 아예 그냥- 집 모양이 없으니까요. 그냥 상쇄시키고 네. 그렇다면 이제 집으로는 흙이 한 15집 정도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모양도 있고 덤 7집 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바둑이라고 볼까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은 흙이 약간 앞서 있다. 흙의 그래프가 좀 네. 일단 화변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흙은 아주 크게 집이 늘어날 곳은 보이지 않고요. 확정가는 흙이 좀 더 많지만 발전성은 백에게 있습니다. 자, 백이 힘있게 꾹 눌러가자 이제 상변 깎아가고요. 언젠가는 하변으로 올 텐데요. 이 수는 네. 이제 백이 만약에 상변을 둔다면 젖힐 때 늘거나 또는 는수를 이제 2단 젖히거나 뭐 그 정도인데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자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를 띄워야 상변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칸 띄워서 굴복시킬 수도 있고 요런 데 뒷맛도 볼 수가 있거든요. 차단의 네. 뒷맛.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아주 이상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상변 흙이 먼저 뛴다고 하더라도 붙이면 원래는 큰 문제는 없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꼬부렸다?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이 수를? 아, 거기를 바로 넘어가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그냥 넘어가서 만약에 찌르고 이걸 당하고 이런 데를 뛰면은 원래는 넘어가야 돼요. 이 교환이 없으면. 네. 그때 젖히는 건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네. 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겠지만 그리고 젖히면은 보통은 이제 끼우거나 끊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걸 단수 치고 위로 치고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원래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네. 있거나 예를 들어 단수 치거나 그럼 여기 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사전 공작 해놓고 들어가니까 엄청 큰 폐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꼬부려 놓고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뒷맛은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중앙 쪽으로는 약간 악수이긴 합니다. 그런 단점은 좀 생겼지만 아무튼 이제 상변 쪽에서 흙이 수단을 부릴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없앴고요. 네. 또 하나 여기를 띄웠기 때문에 흙이 잡으러 오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나가면은 괜찮고요. 입구자를 하더라도 찔러두고 언제든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선에 한 칸 띈 수가 별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좌상기의 백돌과 확실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한 듯한데 네. 괜찮은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엷은 자리를 지켜뒀습니다. 거기를 바로 끊어 잡네요. 이것은 이제 네. 백의 입장에서 있거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구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백은. 그렇게 선수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어를 한 거죠. 단수 치면은 잡아서 잡은 것 자체도 집으로 굉장히 크고요.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붙인다거나 또는 이렇게 치중을 하고 이을 때 한 칸을 띈다던가 해서 좌하기의 백도를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100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막는 것까지 하고 한 칸을 띄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백돌이 공격당하는 형태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변도 다 지워지고요. 만약에 100이 지킨다면 이 돌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100이 큼직하게 집을 뭐 이만큼 둘까요? 이러면 못 들어오겠죠. 예, 예를 들어서 흙이 손을 뺐다고 치고 한 이만치 두면 하변에서도 상당한 집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2선으로까지만 집을 쳐도 스무집이 확보가 돼 있고 3선, 4선까지 늘어나면은 3선, 4선, 5선까지 늘어나면 뭐 더 큰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자리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흙의 입장에서 아예 사변 쪽을 침투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좌하 쪽에 있는 백도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해졌죠. 네, 이게 워낙 악수가 됐기 네. 때문에 물론 집으로는 약간 이득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두터움을 봤을 때는 과연 끊어 잡는 수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자, 이제는 하중항만 남아 있는데요. 아, 참 애매한 곳으로 보이는데 어떤 뜻일까요? 아주 애매모호한 수를 뒀는데 이 네. 수의 의미는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건너붙이는 게 있어서 이 한 점을 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우상기는 100이 이렇게 막는 것은 선수지만 바깥쪽으로 확실하게 봉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하게 봉쇄를 했다 가정을 하면은요. 이게 사활이 지금 완벽하네요. 자충이 예. 있죠. 봉쇄를 해도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치면 붙여야 하는데요. 붙여도 꽉이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붙여도 꽉이면 그냥 살아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살아있네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아, 물론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 중앙에 흙돌이 오면은 100이 꼭 막아야 된다는. 반대로 흙이 밀고 들어가면은 아직 미생이니까요. 네. 아, 여긴 뭐예요? 이건 뭐죠? 막아달라는 거군요. 막으면 그때 젖히겠다는 거네요. 젖히겠다. 그러면 끊으면 밀고 단수 치면 위를 조여붙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요. 네. 우변은 어차피 끝내기가 똑같이 되니까 똑같지 않네요. 약간 다른데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민 것이 자충이 돼서 100에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붙였다? 흙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제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배은진 사단 말처럼 이걸 젖혀놓고 중앙을 두 점을 끊어서 단수 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쪽을 바로 차단해요. 저는 이제 네. 흙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한 칸 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흙의 권리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된 모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먼저 뒀다. 그렇다면 흙이 치중을 할 때 있겠다는 뜻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있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선 이 돌은 도망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네. 같이 도망갔다고 치고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될 테고 젖혀 있는 것까지. 근데 이 젖혀 있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큰 게 흙이 딱 정확하게 6집 났잖아요. 네. 이런 거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일반적으로 일선 젖혀 있는 것 안 들었을 때 보통 6집짜리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공배 옥집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7집. 네, 그럼 이런 7집 이상 되는 곳을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이제 신진서 구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언제나 찌르면 받아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충이 되니까 네. 흙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을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끊으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충이 되면, 자충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흙도 바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는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백이 날일자거나 해서 공격을 간다면은 굉장히 답답해지죠.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네. 젖히고 밀고 끊으면 중앙도 꽤 두터운 모양이에요, 백이. 한 칸 뛴 수는 정수로 보입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음은 상변에 이선 젖혀 있는 것까지 활용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이곳을 매력적으로 느꼈기 네. 때문에 굳이 끊어갔던 거고요. 네. 자, 이제 기와 변이 모두 정리가 되고 돌들은 중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세돌 대 수혜판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갑조리그 16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저우 이세돌 그리고 베이징 민생 스웨 대결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주장전에만 참가해서 현재까지 4승 3패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은 지금 네.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 민생 베이징도 이 전년도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생 베이징도 역시 중위권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년도 우승팀은 네. 중심 베이징이죠.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베이징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네, 민생 베이징이 있고 중심 베이징이 있고요. 그리고 항저우 팀이 또 두 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베이징은 2위였었죠. 착각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영광이었죠. 2위도 영광이죠. 14팀, 12팀, 14팀이 하는데 2위 네. 정도면 대단한 영광이죠. 스웨 구단도 이 같은 팀의 용병 김지석 구단이 나오지 않는 날은 항상 주장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승률이 8승 7패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주장전을 위주로 나와서 반타작 정도 해주면 또 아주 또 나쁜 성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나와도 주장전이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용병과 용병 간의 주장 대결은 중국에서는 중국 바둑리그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취저우 팀이 오늘 홈이라면은 이세돌 구단이 주장으로 나오면 다른 쪽을 주장이 보통 2번이거든요. 1, 2, 3, 4 중에 2번인데 1, 3, 4번으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베이징 민생팀이 홈이 된다면 김지석 구단이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세돌 구단은 또 1, 3, 4번으로 오더를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장전이 많네요. 일단 그 전에 신진서 그리고 이판 이세돌 구단도 주장전에 출전을 했고 또 다른 한판 최철한 구단도 오랜만에 주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천야오예와 만나게 됐는데요. 천야오의 구단이 이제 박정환 구단 천적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천야오의 최철한도 좀 사연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이제 최철한 구단도 천야오를 만나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거의 뭐 도시락 수준이었는데 근데 중반 이후로 바뀌었어요. 역전이 네. 돼서 오히려 최철한 구단이 그때부터는 천야오의 구단을 만나면 오히려 이제 두들겨 패는 그 이후로는 도시락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간파를 했군요. 천야오회가 예전부터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한 2002년도 그 언저리 때부터 바둑 두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부터 한국 기사들한테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네, 유명했죠. 자, 지금 날일자 걸치니까 날일자로 맞는 이 수도 역시 알파고가 사랑하던 수법이었어요. 이 네. 날일자.
예전에 이제 일본에 있었던 불멸의 기성 슈사쿠는 이제 이 꾸자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슈사코의 마늘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옛날이었는데 네. 그때부터도 이 슈사쿠의 이 꾸자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좋아하는 날일자. 근데 알파고와 알파고 대결해서 똑같은 형태에서 알파고 100 잡고 이렇게 뒀어요. 근데 예전 저희 이론으로는 보통은 이제 1, 2 이전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런 네. 모양에서 가끔 또 이렇게 3선으로 3칸 두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많이 봤어요. 뭐 들어와도 넘어간다든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요. 3선 두고 만약에 흙이 침투하면은 2선 붙여서 넘어가는 네. 그런 바둑들은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알파고는 오히려 2칸이나 3칸보다 이런 형태에서는 오히려 3칸 높게 두는 수를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호련히 떠났죠. 흙이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받는다는 건가요? 들어오면은 이제 위로 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는 보여주는데 왜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왜인지를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왜인지를 이제 저희가 네. 이제 프로 기사들이 네. 이제 열심히 파헤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지금 교환을 하고 다시 이제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자, 지금 협공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정석이 뭐냐고요? 무엇입니까? 예. 제일 많이. 3-3이요. 네, 3-3이 이제 보통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죠? 지금 이어주지도 않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죠. 뛰어야 되는데 네. 바짝 다가서거나 또는 이쪽을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쉽게 바짝 다가서는 수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다가서게 되면은 우상기에서 두 칸 굳힘하는 이 수법이 모양을 펼치게 되면은 굉장히 위력적인 형태가 되는데 네. 반대로 백돌이 다가오게 되면은 약점 투성이에요. 사실상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런 데 붙여서 2단저 치고 단수 치고 늘고 잊고 넘어가고 늘 때 잊게 되면 이런 데 또 받아야 되거든요. 한 칸을 띄거나 하면 오히려 미생마가 될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목에서 두 칸 높은 굳짐의 최대 장점은 모양을 펼칠 때는 아주 좋지만 반대로 백이 상변쪽에 두터워서 바짝 다가오게 된다면 오히려 약점이 생기고 단점이 생기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두 칸 또는 눈목차 굳힘이 간격은 넓어서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파고도 두 칸 굳힘하고 다른 인공지능들도 거의 두 칸 굳힘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저희 프로기사들도 두 칸 굳힘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맹목적으로 그대로 흉내만 냈다가는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한 더 선택이 오히려 더 될 수 위험해질 있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가 네. 또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도 큰 무리는 없어요. 대세의 지장은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프로 기사들이 쓰면 유행이니까 나도 써볼까 써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충동은 정말 많이 생기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TV를 보면은 네. 마술사들이 음. 그 신체 절단 마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네. 마술이라든지 위험한 마술 많이 있는데 그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듯이 자막에 나오죠. 네. 따라하지 말라고. 이런 인공지능들이 구사하는 수들은 네. 뭐 유단자 정도 되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따라해도 되지만 함부로 따라해서는 또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은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자, 확실히, 지금은 예. 네. 그래서 또 3-3을 들어가지 않고 수예구단 한 칸을 띄었고요. 백도 받으니까 이제 상변을 협공을 해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막힐 수 없는 자리 뛰어나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전투형이지만 스위의 구단도 전투형인데 물론 이제 좀 다른 것이
이세돌 구단은 좀 엷은 상태에서 전투하는 것을 좋아해요. 좀 버티면서 그렇죠. 전투를 예. 하죠. 약간 타개형 전투라고 예. 본다면 스웨 구단은 두텁게 두고 공격을 하는 전투형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성진 구단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고. 좀 묵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은 제가 봤을 때는 스웨 구단이 공격을 한다면 이세돌 구단은 타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갑자기 여기 란데없이 붙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쪽을 젖히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둡니다. 끊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를 하나 젖히는 게 있어요. 끊으면 늘어서 여기는 거의 어지간해서 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젖혀서 또 갈 젖히더라도 데가 없어요. 늘면은 갈 곳이 없죠. 네. 그래서 뭐 백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들은 생각은 들어가나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런 데를 들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받았다? 그럼 이제 넘어서 이건 싸움이 되죠. 그래서 반대로 이쪽을 뒀다. 네. 흑이 이걸 잡았다고 치면은 입구자리에서 이 한 점을 또 가둘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흑돌 한 점도 완벽하게 갇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양이라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둬서 받아주고 이런 데를 두면은 제가 아까 신진서 양댕신 구단 우변에서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비슷했죠. 네. 이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똑같죠. 네. 물론 이제 우변이었지만. 네. 근데 이 모양은 이거는 백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이 두 점은 워낙에 요석이라 이것은 이제 흑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축이 좋으니까 끊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끝내요. 이게 축이라고 하는 것은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때 이 단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쪽에 아래쪽에 좌하기 쪽에 흑돌이 있으면 백은 이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밑을 받으면 나가서 이런 모양도 몇 번 보긴 봤죠, 저희들이. 그렇죠. 종종 이쪽에- 볼 수 있죠. 이쪽에 돌이 하나가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실전에서는 많이 봤고요. 아, 그냥 늘었어요. 그냥 느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제 이쪽을 단수 치거나 또는 날일자 또는 한 칸? 이런 교환을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실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우상기를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선으로 아. 단수를 쳐서 아예 살아나요? 늘 때 따라서 밀거나 또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늘어서 사는 수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둑에 흘러가는 추이에 따라서 우상기를 활용을 하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밑으로 단수치고 밀거나 밑으로 단수치고 느는 수법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으로 이 교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우상균이 이쯤에서 멈출까요? 네, 아마도. 근데 이 교환이 이제 우변이나 우상기 쪽에서는 백이 약간이라도 이득을 본 것 같긴 하지만 네. 상변 쪽으로는 흑이 약간 튼튼해졌어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네.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봉쇄를 당해 답답해지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붙이고 젖힐 때 끊는 수법 저희가 가끔 보잖아요. 어차피 안 네,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중복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이 붙이고 끊어 놓은 것이 백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해두고 좌변의 실리를 선택하고 흑이 공격을 하더라도 타개를 한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세돌 구단은 먼저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공격해오는 스웨를 상대로 타개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화재배가 있었잖아요. 네.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 이 두 기사가 한 조였고 타오실란 최정 최정 있었고요. 타오실란이 네.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과 스웨 구단이 이제 16강에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인가 뭐 그런, 랭킹 예. 면으로나 이런 무게감이 좀 그렇죠, 다르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첫 판에 이제 둘이 이세돌 구단 수혜가 만났고 반대쪽에서 최정 타오실란이 만났는데 반대로 됐었죠. 스웨 최정이 아, 만났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라운드에서 수혜 구단이 최정 구단에게 졌어요. 네. 이세돌 구단은 타오실란에게 졌어요. 그래서 이제 패자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지는 바로- 사람은 탈락이 되죠. 바로 저번 주 이날이었죠. 그렇죠. 예. 이세돌 구단이 거의 이제 초중반에 바둑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이세돌 구단도 이제 탈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때부터 이제 이세돌 구단에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바둑판 뭐 한 절반 가까운 큰 대마를 잡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런 장면은 이세돌 구단에게 많이 볼 수 있긴 했거든요. 네, 중반 그렇습니다. 예. 지나서 이세돌 구단의 마법. 이세돌 구단은 뭐 예전 별명이 중반 이후가 되면은 13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10단도 부족해서 13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반 네. 이후에 아주 강인한 모습, 특히 불리해졌을 때 네,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중반 이후에 13단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날 이제 그 면모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죠. 수혜 구단이 아마 그 바둑 지고 울었을 거예요. 내상이 꽤 있었을 네. 것 같고요. 자, 이 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한 칸을 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붙여서 교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백이 조금만 튼튼해지면 여기 끼우는 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를 했고 백이 손을 뺀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3-3을 두게 되면 흙이 이제 확실하게 사는 완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도 손을 빼기는 어려운 자리로 보입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를자를 볼 수가 있군요. 그러네요. 지금 붙이는 게 지금 만약에 우리 안 인공지능들이 맞는 거죠? 좋아하는 붙이고 네. 이렇게 젖히는 수는 단수치고 이을 때 꽉 있기만 하더라도 이쪽 관통과 이렇게 뚫는 이렇게 관통이 되면은 이건 뭐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기 힘들겠죠. 그전 돌들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를 했고 또 이제 이 3-3이 집으로도 워낙 크고 근거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받아놨고요. 다음에 또 여기를 백이 먼저 뛰어나가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흑도 먼저 선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네. 여기를 또 들여다봐서 흑돌에게 역습을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점 때문에 한 번 더 손질을 해야 되면 오히려 중복이 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 들여다보더라도 꽉 이으면 백이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돌이 한 칸 위로 가 있으면 조금만 백이 두터워지면 바로 이 자리를 나와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돌이 이렇게 있다면 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칸 늦춰서 날일자로 지금 공격을 한 것이고요. 이제는 백도 움직여야 되죠. 흑이 한 칸 뛴다던가 하면은 오히려 잡힐 수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붙였고요. 흑은 이제 느느냐 젖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아마 늘게 되면은 미는 것도 하나 선수를 하고요. 중앙으로 나가나요? 이렇게 젖혀서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젖히게 된다면 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늘거나 하면은 이교환이 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무거워 보여요. 일단 튼튼하긴 하지만 탄력은 그렇죠. 탄력이 별로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보통 끊어서 타게 하는 수법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받아주면 늘고 잡으면 이제는 백이 아주 시원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물론 흑도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보여드린 네.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끊어왔을 때 과연 수혜 구단은 어떻게 받을까요? 공격할 때는 좀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두는 거이긴 한데 이것은 이렇게 이었을 때 찌르고 뭔가를 끊어야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것은 이렇게 칠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모양은 여기까지가 선수가 된 상태에서 중앙 쪽으로 나가면
흑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한 거죠. 네. 백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바깥쪽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흑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면은. 예, 거기를 단수를 쳤어요. 이 돌은 백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는 돌이에요. 여기서 이쪽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치면 늘어서 있고 이렇게 이으면 나와 끊고 뭐 이런 그림이 돼야 돼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놓고 전투를 해야지 아까처럼 순순히 다 잡아서 활용을 당하는 모습은 흑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림입니다. 아, 그걸 또 그쪽으로 치나요? 아, 백이 한 점을 살리면 한 점을 살리면 네. 흑도 호구 치겠다. 살리겠고요. 예. 받으면 위로 막으면 잡았다 그런 뜻이네요. 막더라도 호구 치면 두수 대 세수니까 백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네.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잡았는 데다가 백이 또 바깥쪽 탈출하는 것도 굉장히 거북해졌습니다. 이것은 백이 이상해요. 이쪽을 끊는 것은 빵 따냄. 단수 치고 이어도 잡으면 이걸 두고 넘어간다. 아, 이건 백이 안 되겠네요. 그렇네요. 예. 전체를 다 살릴 순 없습니다. 늘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그때 호구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렇게 됐고요. 역시 백이 양쪽 다 살리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두면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다 하기엔 너무 악수죠.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근데 막는 게 선수가 안 되죠. 슬그머니 넘어가면 이건 그래도 흑도 집도 많이 늘어났고 나중에 이제 조금만 두터워지면 백도를 또 뭐 젖힌다던가 해서 옥집을 만들어서 압박을 하는 수법도 있거든요. 네. 흑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 일단 막았어요. 자, 이것은 흑은 위로 막을 수밖에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 막는 건 젖혀서 안 되고 네. 느는 것은 이어만 주면은 이게 뭔가가 있다는 거죠. 막아서 아니면 그렇죠. 예, 막아서 네. 뭔가가 있다는 거지 이게 원래. 아니, 먹여쳐가지고요. 먹여치고 단수 치면은 이으면은 이거는 유가무가로 흑이 안 되고요. 네. 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늘고 이으면 패를 해야 되는데 여기 늘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막아도 이어서 이거는 흑은 내수, 백은 세수니까 백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내려서는 게 일단 선수 되니까 좌상귀 쪽 흑 약점 없을까요? 아, 이쪽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걸 막고 예를 들어서 네. 먹여치면 잡아야 되는데 이걸 두면 이어야 되죠. 늘거나 입구자까지는 백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아, 입구자도 괜찮을까요? 늘었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배윤진 사단 말씀하신 것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아, 네. 여기 수상하게 생겼네요. 그냥 막으면은 네. 끊어서 이렇게 하면 끊어서 이건 사고가 나죠. 일선까지 늘어져 있으니까. 여길 집어야 되나요? 그래도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나갈 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있다 그런 뜻이죠. 물론 약간 뒷맛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예. 있기는 합니다만. 뒷맛이 약간 있는데 네. 그래도 넘어는 가는 그런 수법은 남아 있네요. 그러네요. 넘어만 갈 수 있으면 성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넘어만 갈 수 있으면 괜찮을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당장 붙인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이거 반발은 못 하거든요. 이쪽 단수 치고 여기를 몰고 나오면은 아, 뚫리면서 흑이 예, 잡힙니다. 잡히니까 네. 이건 안 되니까 반발은 안 되고 이제 탈출은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 백은 이제 느는 걸 노릴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아놓고 먹여쳐서 일선 빠져서 넘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단 탄력이 있는 형태네요, 백도. 이렇게 막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답해 보일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고 나서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대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 봅니다. 아, 그래서 바로 봤네요. 또 이게 배현진 사단 역시 이게
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받았고 네. 이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데 찝는 것이 흙에 걸리기 때문에 안형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흙의 네. 안형에도.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자체로만 놓고 봐도. 흙이 반대로 한 칸 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모양인데 중앙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백이 살기야 살겠지만 네. 두 집 내고 살 때 흙은 바깥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중앙이 봉쇄되면 답답하죠. 흑백 간의 필쟁의 요처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자리예요. 아, 거기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걸 받기는 좀 싫지 않습니까? 민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흑의 입장에서는 안두자니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벌면서 공격하는 게 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밀어둔 거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바다만 주면은 네. 이런 것이 전부 선수이니까 뭐 물론 당장 하진 않겠지만요. 안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고 백도 지금은 받아주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손을 빼고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데 뭐 바짝 다가설 수도 있겠고 네. 좌하기를 날일자 정도로 굳힐 수도 있겠고요. 지금 단수 친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소가 있긴 하지만 흙이 늘 때 이렇게 호구를 친다던가 해서 잡기만 한다면 이 자체로 이제 바깥쪽 백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상변 전투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한쪽이 잘 됐다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래도 백이 잘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흙이 지금 여기를 뭐 건드릴 수는 없는 형태예요. 여기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끊는 것이 네. 함부로 젖히거나 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바로 수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상기는 흙이 이렇게 잡았다고 쳐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전부 집이 됐다고 쳐도 한 두세 집 정도?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더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일로 막는 것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니까 백은 막거나 또는 입구자에서 차단을 해야 돼요. 네. 그때 잡겠다. 손의 교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변의 발목을 좀 잡아두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네. 아직 뒷맛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막는 거, 선수 움직이는 거 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 이득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밀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쪽을 두면은 젖혀서 두겠다라는 뜻이고 흙이 늘거나 해서 전투를 계속 하려고 하면 이제 막거나 입구자라면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받을 때 이때는 다시 봉쇄를 할 수 있어서 이 그림은 흙이 굉장히 답답하죠. 역으로 백도 생략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바꿔서 이쪽을 먼저 하고 잡을 때 밀면 흙이 늘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쪽을 날일자를 한다거나 젖힌다거나 붙인다거나는 뭐 다양한 이제 기타 등등의 수를 엿보겠죠. 근데 미리 밀었기 때문에 흙도 그냥 넘어가는 수를 선택했고요. 백도 이제 집으로는 약간 손해봤지만 바깥쪽을 선수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모양이라면 흙이 손을 뺀다고 치더라도 여기를 또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백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됐죠. 자, 이것은 이제 반대로 백이 젖히면 선수니까 흙도 후수긴 하지만 단수 친 것은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역끝내기의 의미로 크게 봤습니다.
백도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이어줄 수는 없어요. 단수면 사실 손이 먼저 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둑 처음 배울 때는 초보자들에게 단수침은 받아야 된다. 단수치고 잡히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초보자 때는. 그렇죠. 이제 하지만 중급 고급 단계가 되면은 돌을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잡는 것보다는 잘 버리는 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듯이 네. 잘 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절이 옵니다. 좀 지나면. 네, 역시 돌을 버립니다. 큰 자리로 손을 옮겼고요. 자, 이제는 하변 또 좌변이 남아 있습니다. 중반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겠습니다.